오늘은 대표자가 불의의 사고 혹은 질병 등으로 이제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경우, 이제 배우자라든지 자식들은 이제 남편이 하던 사업을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하는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렇게 풀어나가면 좋을 겁니다.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사망하게 되면 폐업을 하거나, 혹은 배우자 혹은 자식들이 승계를 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의 형태를 어떻게 띠고 있느냐, 혹은 법인인 경우는 회사의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크게 네 가지 사항으로 제가 압축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습관에서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법인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상호 주소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어디서 회사를 인수할 때 이 건설업 등록할 때랑 뭐 별다를 바 없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폐업을 하게 되는 과정이, 그 과정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구분할 줄 알고, 꼭 해야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두 번째로 하고, 이런 순서를 알게 된다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대표자가 했던 사업을 승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또 이제 복잡한 이론이 있는 관계로 생략하기로 하고, 폐업하는 경우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표자가 사망해서 이제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나 이제 사장님도 없으니까 다른 회사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나 배우자, 상속인들이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퇴사한 직원들 사대보험 상실 해주고 건설업 등록을 폐업을 하면 돼요. 자, 건설업 등록을 먼저 폐업하는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상에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조항이 있어요. 이 항목 때문에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자 사망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제로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의미 없는 작업 먼저 하는 게 간편하겠죠. 그래서 건설업 등록을 폐업을 하고 법인의 자산들, 대표자 개인 자산이 되겠죠.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자산들을 정리를 합니다. 남편이 사업차 거래하던 은행 정리도 해야 되는데, 요것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사업자를 폐업할지 폐업하지 않을지 여부는 공제조합에 우리가 출자금 예치를 했는데, 이거를 환불을 어떻게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자를 지금 당장 폐업을 할지 조금 있다가 폐업을 할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좀 간편한 편입니다. 직원들이 그만두지 않고 마무리되는 데까지 도와준다고 하면, 직원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대보험 상실을 가장 마지막에 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자, 두 번째의 경우는 법인 사업장인데요. 법인 사업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가족회사라고 불리우죠. 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배우자도 다른 일하고 자식들도 다른 일에 그냥 남편 혼자서 이 법인 사업장을 운영했던 케이스라고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자산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많이 갈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폐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폐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 폐업을 하게 되면 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대표자가 가지고 있었던 회사의 지분 정리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아까 개인 사업자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표자가 어떤 회사에서 그만두고 싶어요. 일 그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으로 따지면 사직서인데, 대표자는 사임서라고 해요. 그래서 사임서를 회사에다 제출을 하면, 이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서 "야, 저 김 사장 그만한다는데 어떡하냐? 우리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회의를 하게 돼요. 주주총회라고 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이 사망한 대표자가 회사의 최대 주주인 경우가 많아요. "그만할 거야."라고 얘기할 사람도 사망해서 없고, 이 회의를 주최할 최대 주주도 없고, 이 최대 주주를 아들이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서 최대 주주로 들어간 다음에 회의를 주최해 가지고 대표자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회사의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상속인이 세금을 얼마 내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앞서 이야기한 자잘구레한 과정 말고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대표가 상속인으로 바뀐 이후에 뭐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설업 등록을 가장 먼저 폐업을 하는 게 수월하고요. 자, 건설업 등록을 먼저 하는 이유는 폐업을 계획을 했으면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폐업을 먼저 해버리고 법인의 대표자 변경하면서 사업자 등록도 변경하고 뭐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변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승계인데 이전 과정을 이해하셨으면 승계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도 아들이 승계했잖아. 그래서 뭐 건설업 등록 폐업하는 과정을 생략하기만 하면 아들이 승계를 받아서 그냥 운영을 하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3자한테 매각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역시 아들이 승계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계해서 운영하다 보니 이게 내가 하던 사업이 아니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건설업이. 안 되겠다. 제3자한테 매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이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승계한 것까지는 오케이. 여기서 폐업을 할까? 제3자한테 매각을 할까? 고민되게 되는데 폐업이라는 걸 결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자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외부 사람, 뭐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 좀 하이에나 같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하이에나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이 아들이 운영하던 회사가 제3의 인물에게 양도양수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이 회사 인수한 제3자에게 정당한 청구가 될 수도 있고 부당한 청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사를 인수한 사람 입장에선 이게 무슨 경우야?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상한 청구가 계속 들어오니까 인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전 대표였던 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왜 이제 와서 흐물 잡고 그래 이 사람?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최초 회사를 운영하던 운영자가 부재 상태가 돼버리면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건설업은 배우자나 자식들은 부모가 하던 사업을 승계받으면서 폐업을 할 수 있는 과정도 있었지만 폐업을 하지 못하고 운영을 하다가 매각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이 주변 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배우자랑 아들은 이제 건설업에 대한 특이한 상황을 잘 알기가 힘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본질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건설 회사가 왜 사고 팔리는지 이야기를 하면 조금 복잡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값어치가 책정되는지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도양수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회사는 일정 부분의 값어치를 갖게 돼요. 그 값어치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아버지가 자본금 2억을 가지고 전문 건설 실내 인테리어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이제 회사 자본금이 되는 거고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연매출 100억, 200억을 일으켰어. 그렇게 하다 보면 회사 자산이 점점 커지겠죠. 그게 이렇게 이 자산 가치가 되는 거예요. 실내 건축이라는 업종에 대한 프리미엄 금액도 붙고 이 회사 실적 뭐 연매출 100억이면 이 100억, 200억 쌓여 있는 이 실적에 대해서도 프리미엄이라는 게 책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제 실수한 부분, 회사가 건전하지 못하게 운영이 되었다거나 뭐 사소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회사 자산이 적합하지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건설 공사를 뭐 잘 하던가 잘 하지 못했던가 이제 하자보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회사의 자산 가치는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회사가 M&A 양도양수 될 시점에는 자본금하고 자산 가치들은 거의 제로로 만들어 놓고 하는 좀 복잡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0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나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운영 잘했어. 회사에서 하자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회사 경영권 프리미엄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시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양도양수 시장에서 너네 회사는 얼마짜리야? 라고 평가하는 시세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매각을 했는데 우리가 0일 거라고 판단했었던 하자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이 운영하던 것들을 어째저째 개고생해서 아들이 승계하고 폐업을 하려다가 돈 준다고 하니까 팔았는데 결국은 화가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배우자나 아들이 폐업 처리를 잘 하지 못하면 이제 대포차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매각을 도와주는 게 과연 적절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이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양수 하거나 팔 때도 조금 많은 조심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 일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망한 대표자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 정리하는 게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사망 이전으로 뭐 양수도 신고하는 편법도 있고 세무 영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세무사분들의 도움을 얻으시면 좀 수월하게 일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짧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